안녕하세요. 제어이론 14번째 극점 위치와 응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스템 극점과 시스템 응답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달함수의 극점이 어떻게 그 시스템의 내추럴 리스판스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특히 극점은 폴은 시스템의 거동, 그 중에서 내추럴 리스판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점이 실수일 때 시스템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구해봤고요. 복소 극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복소 극점이 시스템 응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떤 전달함수가 있으면 전달함수의 분자 분모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 PI를 우리가 폴이라고 했죠. 이 PI들은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에,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점이 어떤 실수일 때, 우리가 요런 일반적인 실계수 다항식이 있으면 요거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는데 복소수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면 실수 S-PI 이런 것들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PI들이 실수이거나 복소수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응답을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시상수를 구했습니다. 즉 폴이 마이너스 시그마에 있을 때, 즉 이 시그마가 양수이면 음의 실수부를 갖죠. 음의 실수가 되죠. 음의 실수가 되면 그 폴하고 관련된 응답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주어지겠고, 요 1에서부터 익스포넨셜 분의 1까지 떨어지는 요 시간을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템 리스판스도 구했었죠. 또한 저번 시간에 우리 폴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복소 폴의 경우에 이 폴을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즉 어떤 전달함수의 분모가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 분자는 요 전달함수의 어떤 요 DC 게인이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분모를 이렇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쓸 수 있었는데, 요거를 감쇄비하고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고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 어떤 요 켤레복소극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근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오메가 n이고, 허수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는 아크사인 제타, 즉 감쇄비에 아크사인 함수에 감쇄비를 집어넣은 그런 각도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었죠. 예, 그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실수폴에 대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 복소폴에 대해서 한 임펄스 리스판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파셜 프랙션을 했더니 S-P 스타분의 1 여기가 S-P 빼기 S-P 스타분의 1 켤레복소수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2차식으로 다시 쓰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상수가 분자가 좀 다를 수도 있어도,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면, 우리가 2차 켤레복소근으로 나타나는 폴이 있을 때 그 폴에 대한 임펄스 리스판스 혹은 시스템 응답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가 이렇게 각각 마이너스 시그마 오메가 d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시스템의 응답 관점에서 보면 제타하고 오메가 n을 가지고 쓰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임펄스 리스판스, 즉 HT를 제타하고 오메가 n을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구조는 요걸 가지고 하는 게 좀 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해 볼까요? 우리 S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S라고 하는 거는 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나요?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메가가 나오는 건 또 뭐였었죠?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죠. 기억하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S 대신에 S 플러스 시그마가 나오는 게 뭐였죠? 이렇게 여기 분모가 상수니까 여기서 상수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냐면 S가 S 대신에 S 플러스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었죠. 사인 오메가 t 요거였습니다. 즉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전달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요런 꼴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통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d로 분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분자를 오메가 d로 놔두고 오메가 d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HT는 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오메가 d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오메가 d s 플러스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 요건데 요게 상수니까 요게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d 곱하기 얘는 요 부분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로 이게 되겠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d t 1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뭘 배웠죠? 우리 오메가 d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오메가 d는 오메가 n의 1 제타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HT는 오메가 d가 오메가 n 곱하기 1 제타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요 오메가 d에 요걸 대입해 볼게요. 1 제타의 제곱 곱하기 밖에 오메가 n이 있는데 위에 오메가 n하고 약분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걸 다시 쓰면 여기 뭐 시그마를 바꿨을까요? 제타 오메가 n t 여러분 여기에 시그마 n으로 그냥 써도 되겠고요. 뒤쪽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 원하는 걸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네요. 자, 이 모양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제타는 어떤 감쇄비라고 하는 거였고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했으니까 요게 제타 오메가 n이 양수가 되면 요게 사실 시그마랑 같았죠. 그러면 요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인이 곱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렇게 감소하면서 0으로 진동하면서 0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런 모양, 요렇게 생긴 전달함수의 임펄스 리스판스 요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공학수학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스템 제어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파형이 어떤 파형이 달라질 때 시스템의 파형이 가장 많이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파형의 모양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려볼 텐데 실제로 여기서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오메가 n 곱하기 t라고 하는 거를 오메가 n 곱하기 t라는 걸 가지고 해보면 뭔가 좀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뭐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모양만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어차피 0초일 때 t가 0초일 때 요 함수는 1이잖아요. 0이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값이 이제 달라질 텐데, 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달라질 때 오메가 n이 달라지면 그림이 이제 달라질 텐데 시간에 대한 어떤 스케일링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잠깐 할 거예요. 즉 혹은 그래프의 모양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1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즉 1초에 한 번 혹은 1초에 두 번, 1초에 세 번 이렇게 주파수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어떤 걸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요 감쇄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일 테지만 댐핑 레이시오, 즉 제타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즉 내추럴 프리퀀시를 노멀라이즈 했을 때 혹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내추럴 프리퀀시가 정해져 있다면 요 임펄스 리스판스의 응답은 요 감쇄비에 의해서 좀 크게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그림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SV를 곱해서 부분 분수로 바꾼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 1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봅시다. 요 그림에서 보면 아까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떤 모양이었죠? 사인파였는데 요게 어떤 진폭이 줄어드는 그런 사인파였죠. 여기서 보면 감쇄비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감쇄비가 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타가 0이다 그러면은 사인 오메가 n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은 제타가 0이면 1이죠. 그렇죠? 그냥 사인파네요. 감쇄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타가 0이다. 그럼 감쇄가 없다. 그러면 사인파로 이렇게 진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쇄비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제타가 0에서부터 점점 커지면 1보다 작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진동하려고 하다가 감쇄가 일어나서 진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자, 제타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타가 이제 세 번째 0.2 정도 되면 더 빨리 수그러들죠. 이렇게 더 많이 감쇄비가 커진다면 한 0. 여기 보면 0.7 정도 되면 이렇게 거의 내려가지 않고 거의 0으로 수렴하죠. 자, 이렇게 요 그래프가 내추럴 프리퀀시가 1 혹은 오메가 n t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요걸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다시 그리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감쇄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 감쇄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의 모양이 감쇄비가 0이면 그냥 진동하고 감쇄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빨리, 사실 여기서 더 빨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음 아래로 0을 지나서 내려갈 때 그 크기가 멀리 가는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비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쇄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스텝 리스판스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안정한 2차 전달 함수에다가 스텝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어떤 일정한 입력을 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일정한 입력을 가할 때는 시스템이 많은 경우에 뭐랄까요, 그렇게 좀 안정한 케이스에는 입력을 좀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구해봤을 때 정상 상태에서 감쇄비가 좀 크면 요렇게 보세요. 세 번째 요걸 볼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죠. 자, 왼쪽 그림에서는 0 주위로 이렇게 진동하는데 스텝 리스판스는 1 주위로 진동하는 겁니다.
1 주위로 진동하면서 이제 1에 수렴하는데, 감쇄비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감쇄비가 0인 경우, 여러분 단진자 운동죠. 단진자 운동에다가 어떤 일정한 힘을 가하면 진동하는 그 중심이 달라질 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왼쪽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원점을 중심으로 진동을 했는데, 스텝 리스판스는 1을 중심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쇄비가 크면 클수록 요 감쇄되는 그 크기가 커져서 이렇게 0으로 1로 수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뒤쪽에서 요걸 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응답이 기본적으로 내추럴 프리퀀시가 같을 때 이 시스템의 응답이 가장 달라지는 건 감쇄비에 의해서 가장 달라진다. 그래서 감쇄비에 대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댐핑 레이시오, 즉 감쇄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요 감쇄비가 여기서 보면은 0.707이네요. 자, 45도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아까 뭐였습니까? 아크 사인의 제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폴제로 맵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폴을 복소 평면에 그려봤더니, 여기 45도가 떨어진, 우리 가까운 데 있든 멀리 있든 가까운 데 있든 45도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폴이 어떤 응답을 하고 어떤 응답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감쇄비가 0.707이다. 그럼 앞에 그림에서 어딜까요? 0.707이면 요런 그림이죠. 감쇄가 상당히 큰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 각도가 크면 클수록 감쇄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30도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좀 더 허수축으로 가까워졌죠? 요 각도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줄어들었죠? 그럼 감쇄비가 0.5인데 아까 0.707에 비해서 0.5가 좀 더 감쇄되는 양이 적었죠.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쇄가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즉 나중에 이게 각도가 계속 줄어들면 요런 경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폴이 J오메가 마이너스 J오메가 이런 식으로 있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뭐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J오메가에 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좀 앞에서처럼 얘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만약에 오메가다, 분자가 상수는 크기만 바꿔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오메가 t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허수축에 있는 두 개의 폴은 바로 진동하는 어떤 응답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허수축하고 벌어진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진동이 사그러드는 그 양이 매우 작다, 혹은 허수축에서 벌어진 각도가 크면 클수록 진동이 사그러드는 그 비율이 훨씬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폴을 복소평면에 표시했을 때, 그때 요런 형태, 시간 영역에서 어떤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혀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수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잠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에서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타 곱하기 오메가 n이었는데, 요 모양을 보면 감소하는 익스포넨셜 함수와 사인파가 곱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바깥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점선처럼 나타납니다. 마치 이 실선이 요 함수 전체를, ht 전체를 그린 건데, 요 바깥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를 딱 그려보면은 이 함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엔빌로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항이 곱해진 것까지 다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이 실선 그래프가 요 점선 그래프의 안쪽에 거의 위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크기를 구할 때는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를 사용하면은 큰 문제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좀 단순화해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앞에 우리가 S 플러스 시그마 분의 시그마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뭐였죠? 요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여기 뭐 시그마가 붙어 있겠네요. 요거 1이라고 하면 요거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됐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이게 결국은 폴의 실수부하고 요게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관계가 맺어지죠. 이 시그마가 다른 게 아니고 복속 평면에 있는 여기가 바로 그 길이가 시그마였고 좌표로 따지면 마이너스 시그마였잖아요. 아까. 자, 이게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요게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하는 복속 폴의 위치, 즉 음의 실수부를 갖는 그런 폴에 대해서는 요게 응답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감소하면서 진동하면서 감소했었죠. 그런데 시그마가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시그마가 양수죠.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양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진동하면서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도 우리가 1차 실수폴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시그마가 음수일 때, 즉 시그마가 양수일 때는 이게 감소하는 파형이었죠. 우리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건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래요. HT를 구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S 더하기 1 더하기 분자를 모의 S 더하기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되겠죠? 여기서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쓰고 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2의 제곱 ES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아까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 오메가 D가 됐었죠. 맞나요? 그리고 요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요 모양을 잠깐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곱 이 분모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요거였었죠.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가 루트 5 라디안 퍼 세크인 거죠. 감쇄비는 어떻게 되나요? 감쇄비는 우리 제타 오메가 n이 1인 거죠. 그러니까 감쇄비는 1 나누기 루트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HT라고 하는 거에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잘못 썼네요. 여기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이걸 구해야 됩니다. 좀 실수를 했는데, 자, 요거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 좀 두 개로 나누면 좋았죠. S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S 플러스 1을 꺼내 봅시다. 그리고 S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2를 꺼낼게요. 그러면 E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배의 S 더하기 2 빼기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요거는 코사인 2t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t에 역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곱해져야 되니까 요게 좀 예쁘게 쓸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1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요게 이 함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해봤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폴 위치에 따라서 응답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복소평면에 어떤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폴을 복소평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 영역에서 이 시스템의 응답이 어떻게 될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함수가 모든 전달함수를 인수분해하기 전에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너무 어렵고, 그거를 파셜 프랙션을 했을 때 이런 폴이 있으니까 이런 폴에 의한 영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들의 조합으로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처음 배웠던 우리 실수축에 있는 폴 어떻게 됐었죠? 실수축에 있는 폴은 이렇게 음의 실수부를 가지면 이렇게 감소했죠. 그렇죠? 그런데 음의 실수부로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뭐 이런 모양이었죠? 자, 그러면 이게 더 빨리 감소하는 거죠? 더 왼쪽으로 갈수록 더 빨리 감소합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여기서 좀 더 빨리 감소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요 영역에 있을 때, 자, 여기에 폴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켤레 폴이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예, 그 두 개가 이런 모양이죠.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자,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쯤에 폴이 있다면 그건 더 빨리 감소하겠죠. 왜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에서 시그마가 더 커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요 허수축에서 벌어진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매우 작은 케이스가 요 케이스겠네요. 요 케이스. 그렇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두 개의 폴을 가지면 진동한다 그랬죠. 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건 뭐가 다를까요? 예?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는 요건 다른 게 아니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다른 거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작은 것과 좀 큰 거를 생각해 보면 내추럴 프리퀀시가 더 크니까 요 멀리 있는 건 더 진동이 더 잦죠. 더 빨리 진동하죠. 요것에 비해서. 자,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실수폴의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복소폴이면은 진동하면서 발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소평면을 left half plane이라고 과 right half plane으로 나눌 겁니다. 왼쪽 좌반면, 왼쪽 반면, 즉 좌반면에 있는 그런 폴들은 안정한 어떤 응답과 관련된 폴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불안정한 폴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stable, unstable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우리는 스테이블 하지 않아서 언스테이블 하다라고 일단 분류할 겁니다. 좀 더 엄밀한 얘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 원점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 폴이 있다. 그럼 요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S분의 1이겠죠. S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유닛 스텝 펑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복소평면에 폴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영역에서의 응답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폴을 보면 정확한 파형은 아니더라도 이게 진동하면서 감소할지 0으로 그냥 감소할지 진동하면서 발산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